전기차 할인, 불난집의 부채질인가? 불난집의 부채질.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 거의 뭐 엄청난 사태가 됐잖아요. 이거는 재난급 사태로 갔는데 그 아파트에 얼마 전에 무슨 홍보를 하는 전단지가 붙었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좀 보이시죠? 아파트 벽에 붙었어요. 일단 뭐 볼지면 전기차 뭐 화재 지원 프로모션? 이렇게 갖고 뭐 자동차 그림도 있고 뭐라고 썼어요. 그걸 좀 확대해서 옆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인천의 그 화재가 난 그 아파트에 이 불난 자동차 있죠, 전기차. 이 자동차 메이커예요, 이게. 그 브랜드. 그 딜러가 직원이 뭘 붙였는데 입주민 대상 판촉 전단지를 붙여놨대요. 이렇게 배포하고. 뭐냐면 이 차량 구입 시 추가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취득세 환급 절차 등등등. 그리고 특히 차량용 소화기 증정한다고 써붙여놨대요. 아파트 벽에. 이게 뭡니까? 뭐 전송 차량 처분 및 취득세 환급 절차인데 깎아주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도 줍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게 뭡니까 지금 특히 이 문제가 됐던 그 차량 메이커예요. 그 딜러가 그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한 거죠. 할인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특히 이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감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됐든지 이걸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의 브랜드의 그 영업사원이 와서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붙이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전단지의 내용에서 뭐 추가로 구입을 하면은 뭐 할인을 해주겠다. 이거는 뭐 그건 뭐 좀 차치를 하고서라도 세 번째 보면 출고 시에 차량 소화기를 증정하겠다. 그럼 뭐 불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아파트가 정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뭔가 피난민처럼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동을 해서 불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아가서 지금 이 차량 브랜드를 구입을 했을 때 다시 또 불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랬을 때 이제 뭐 소화기를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신 분 많긴 한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맞냐 이거죠 지금 저기서. 그렇죠. 뭐 저도 차량을 구매를 해봤지만 뭐 출고 시에 차량용 화재 소화기를 주겠다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저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저 아파트에 가서 그 내용의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놀리는 거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화재에 이 발생을 하고 나서 책임을 인정을 하기는커녕 이런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두 번에 지금 뭐 사람들을 죽이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딜러가 붙인 거지만 이 회사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벤츠코리아 영업사원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딜러 개인이 한 거다. 그리고 전단지 수거 조치 및 전 딜러사의 재발 방지 요청했다. 주민들께 불편을 들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요. 그리고 뭐 또 퇴사 처리됐다는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회사 측은 몰랐고 딜러가 알아서 한 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 저 지역에 있는 또 영업사원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사원이 가서 그런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전단지를 붙였다라는 게 이제 벤츠코리아 입장인데 일단은 지금 이 사건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영업사원이 저런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하니 벤츠코리아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입장을 내기에는 뭐 저 이 인천 청라 지점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이제 뭐 영업사원이 임의적으로 가서 저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한 거다. 그래서 벤츠코리아 입장과는 좀 무관하다는 식으로 좀 그렇게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좀 밝히긴 했습니다. 그 참 뭔가 노력을 한 거지만 이게 분위기하고 안 맞는 노력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게 반응을 좀 볼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찌른데 또 찌른 수준. 영업인데 이게 무슨 엄청난 영업이라 저렇게 또 비판을 하는 글도 있군요. 매일 밤 차량용 소화기 들고 불침번이라도 서라는 말이냐. 반응도 그냥 굉장히 강한 반응들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 보셨던 분들은요. 그리고요. 저 화재가 났던 인천의 저 아파트요.
전기차 화재 당시 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 그래서 그 파악이 되는데 그 이유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방제실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수신이 됐었습니다. 수신이 됐고, 근데 이제 그 수신이 되고 나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할 때 밸브를 눌러줬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 밸브를 연동하는 걸 이제 막는 장치를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서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럼 네.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고 뭐 있는데 그 밸브를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아파트에 이렇게 뭐 경보 형식으로 울리게 되면 이게 뭐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거를 이제 저 조치 자체를 해놓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놓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5분 동안 있다가 뒤늦게 이제 밸브를 눌렀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중계 장치가 이제 훼손이 된 걸로 그렇게 망가진 추정이 되고 거네요,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더욱더 조금 피해가 더 커진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 관련된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이렇게 지금 임의로 지금 이 소방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렇게 폐쇄를 시키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정말로 지금 뭐 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본인의 그런 자의적인 판단대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고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게 이제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한 고의는 없고 자기 입장에서 또 잘못 작동을 시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버튼을 이제 본인은 이제 작동을 시키려고 눌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것이 뭐 2번 장치가 눌러져서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이제 해명을 할 수는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거를 작동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동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인지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뭐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화재가 굉장한 피해잖아요. 굉장히 엄청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 이 피해의 책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뭐 1차적인 당연히 책임은 이 차량에서 발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이 소방 시설을 지금 작동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또 연쇄적으로 피해가 또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영향을 줬다. 네,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히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그 차량 내에서 이제 뭐 피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소방시설을 작동시키지 못했던 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을 해서 어쨌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도 사용자 책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워낙 이제 화재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다 그러네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또 교통부인데요. 전기차 제조사,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잖아요. 차량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 등을 포함하는 걸 의무화하는 걸 검토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름은 뭐고요, 뭐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안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무슨 배터리가 어디께 있는지를. 근데 지금 뭐 EU 같은 거는 EU 국가에서는 2026년부터 정보 공개.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는 정보 제공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외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걸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용균 변호사.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 배터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고 뭐 어떻고 이렇게 이걸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 반응이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차량의 어느 정보까지 공개를 할지 여부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제조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개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이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책임 아니면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 피해가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알고 나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구매할 때 예.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 알 권리 아.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계속되어 왔고요. 근데 이 차량을 완성을 시키는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쳤을 때 이 제조사에 어쨌든 이 차량 내에서 배터리의 그런 이제 결함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적으로도 타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했는데 이 차량 내에 있는 배터리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또 이제 영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정보를 또 제공을 하는 것도 오픈을 시키는 것도 또 영업 기밀이 또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 기밀이 또 오픈이 되는 부분은 이후에 또 이렇게 이제 뭐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업체 간에 이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좀 꺼려왔는데 이제는 어쨌든 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런 피해가 점점 더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뭐 EU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부터 공개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 입장에 맞춰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이 정보를 좀 공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소비자들도 그에 따라서 뭐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이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소비할 때 고려의 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의 경우는 이제 본인들 제품이 이제 뭐다라는 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알려지게 되면 뭐 협상력이 높아진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자동차라도 배터리가 제각각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에 발맞춰서 사실 배터리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뭐 노동력이라든지 어쩌면 기술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집약된 그런 이제 기술력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대량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차량을 판매하는 그 기업 측에서는 다양하게 조금 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측에 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급이나 수급에 있어서 조금 다양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제조사마다 나라별로 조금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또 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또 배터리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배터리를 다양하게 좀 수급을 했어야 좀 그 나라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 완화된 규제를 넘어서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조사마다 좀 상이하게 해서 좀 이렇게 수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사는데 여기는 이 배터리, 저기는 저 배터리, 여기는 이 나라 배터리, 이 나라 배터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최경철 편집위원, 최경철 편집은 전기차 찾으시죠? 집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집안에 갖고 계신데. 가끔씩 근데 충전하러 지금 갑니다. 서울시에서요.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을 네. 전기를 그러니까 완충한 차는 안 되고 한 90% 밑으로만 충전한 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걸 추진한다거든요.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전문가들의 전문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완속 충전을 할 때 예. 그 100% 이상을 꽉 채우면 충전을 안 한 된다.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꼽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과충전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뭐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 가끔 집사람 참 몰아봅니다만은 이 아직 2차 전지 기술이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타보면 이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그 주행 거리보다 예. 100km 이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히터를 틀어버리면. 그럼 그만큼 이게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전을 해도 어떤 때는 그 500kW 뜨고 어떤 때는 뭐 450kW 뜨고 아직 예. 그게 언밸런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포항 같은 걸 2차 전지 특화지구로 정해서 그런 배터리 기술을 좀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수요가 자꾸 떨어져요. 2차 전지 그 전기차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주가를 보면 아시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런 예. 종목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뭐 반토막 이상 내려갔다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아직 과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좀 더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산업이 제대로 된 수준에까지 좀 올라갈 때까지는 좀 규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를 지금 팔고 예. 있어요. 근데 정부가 안전장치는 그만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면서 지금 안전장치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기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